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죠? 윤석준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가르는 순간 묘하게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지원자 윤다은은 손에 쥔 볼펜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그녀는 입술을 한번 적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혜경이요. 짧은 침묵. 윤혜경. 딱. 석준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어요. 의자 다리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고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회 회장님?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시선이 석준의 얼굴로 향했는데 그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요. 석준은 다은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성함이 윤혜경이요. 다은이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꽤 됐습니다. 석준의 손등 위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더듬다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는데 가슴께가 요동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막힌 것처럼요. 잠깐만. 그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어요. 인사팀장이 부랴부랴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 좀. 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구석 워터서버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오던 비서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은은 자신의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어쩔 줄 몰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볼펜을 쥔 채였습니다. 죄송한데 면접 중에 괜찮으신 건지. 다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석준이 간신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조금 놀라서 계속합시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다은의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말할 때 입모양. 어딘가 낯익었어요. 너무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처럼요. 어머니는 석준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53이요. 다은이 숫자를 말하며 잠깐 허공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어요. 아프셔서. 말끝이 흐르자 면접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냉방기 소리만이 미세하게 귀를 긁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지원 동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그룹 비서 지원하신 이유요. 네. 다은이 허리를 곧게 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벌이나 스펙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은 자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보고 싶어요. 여기처럼 오래가는 회사에서요. 짧은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석준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차이는 26이었고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인사팀장이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지금 같이 사는 분 있나요? 아니요. 다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떠나셔서요. 그 말에 석준의 어깨가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본인이 떠난 겁니까? 석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인사팀장이 서둘러 막으려 했습니다. 아, 회장님. 그건 좀 사적 질문이라. 다은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짧은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냉방기 소리만이 미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석주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은이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찰칵. 복도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손에 쥔 가방끈을 움켜쥔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윤혜경 엄마. 그 순간 회장실 쪽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비서실이지? 방금 마지막 지원자 개인정보 다시 뽑아보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는 떨림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룹 회장실은 이미 불이 꺼졌지만 바로 옆 개인 서재에는 스탠드 불빛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책장 한가운데 오래된 앨범과 낡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석준이 상자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 그리고 비어있는 목걸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 크지 않은 얼굴,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혔습니다. 혜경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옆 똑같이 눈이 접히는 꼬맹이, 짧은 앞머리, 볼살이 도톰한 여자아이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그가 사진을 집어든 손을 허공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면접 테이블 너머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던 다은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졌어요. 웃을 때 접히는 눈매, 말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의 간격까지. 설마 그럴 리가. 혼잣말이 새어나오자 가슴께를 누르던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3회, 식후 복용, 심장 기능 관련 약제. 포장을 찢어 약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알약의 감촉이 거칠었어요. 그는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아이의 눈이 자라나는 순서대로 사진이 이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 뒤론 텅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석준의 손가락이 빈 페이지 위를 더듬었어요. 마치 거기 누군가 있어야 할 것처럼요. 같은 시각, 도심 외곽 오래된 빌라.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는 형광등이 반쯤 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직지직 불안정한 불빛이 계단을 타고 흘렀어요. 휴, 오늘도 정리만 1시간은 걸렸네. 다은이 편의점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친 채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 손이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더듬어 갔습니다. 은색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 손가락에 닿는 촉감이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잘 본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그녀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면접관들 눈빛도 나쁘진 않았고 그 회장님은 좀 이상했지만 신발을 벗어놓고 작은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톡 하고 올라왔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어 냄비에 쏟아붓고 물을 올렸어요. 싱크대 위엔 값싼 통조림과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편의점 알바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떠 있었어요. 내일 야간도 가능하신 분? 점장. 다들 힘들죠. 저는 내일 시험이라요 알바일. 다은이 짧게 답을 썼습니다. 저 내일도 돼요. 다은. 보내고 나서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진 모르겠다. 말은 그렇게 해도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얼굴이었어요. 라면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그녀는 다시 목걸이를 쥐었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엄마, 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목걸이 뒷면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손톱 끝으로 긁자 희미한 각인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DAUN. 이니셜? 그녀가 난생 처음 선명하게 그것을 본 순간 미세하게 숨이 멎었어요. 이건 누가 새긴 거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소중한 선물 받은 거야 라고만 말했어요. 누구에게서? 왜? 그날 있었던 회장의 이상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처럼 보던데. 목걸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회장 집 서재. 가로등 불빛 너머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석주는 화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화재 당시 성인 여성 1명 사망, 여자 아이 1명 생존, 구조자는 익명 요청. 그의 눈이 보고서 구석의 낯선 서명을 따라갔어요. 읽을 수 없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형님, 이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세요? 부회장 차동철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더 나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석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너 이 보고서 왜 숨겼어?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숨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형님이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누가 그런 말을? 형님이잖아요. 동철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책상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그때 이혼하고 다 끝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여자도 아이도 다 잊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석준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형님이 기억 못 하신다면. 동철이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대신 기억해드리죠. 그 순간 석준의 심장 쪽이 뜨겁게 쑤셨어요. 물러가.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뭘 덮었는지 이제 다 볼 거야. 동철이 잠시 석준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가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석준은 한동안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은아, 정말 내가 맞다면. 복도를 걸어 나온 동철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혜경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석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손가락이 석준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가졌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사도 그 사람도 전부. 손가락이 석준의 얼굴을 긁어냈습니다. 사진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이번만큼은 안 돼.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그룹 건물 1층 로비,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부회장 차동철이 비서에게 서류철을 건네받으며 물었어요. 어제 인사 면접 결과 올라왔나? 예, 부회장님. 최종 추천 후보들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철은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동철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대충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민준, 박서연, 최지우. 그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다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옆 작은 칸에 적힌 문구. 모친 윤혜경. 동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움켜쥐었어요. 서류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이거 그냥 동명이인이지?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비서가 눈치를 못 채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 드문 이름은 아니니까요. 윤 씨의 혜경이 이름도 흔하고. 그러나 동철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종이를 쥔 채 사무실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밖 도심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 면접실 앞 CCTV 화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에서 슬쩍 본 화면 속 고개 숙여 들어오던 젊은 여자. 긴 생머리, 작은 얼굴, 웃을 때 접히는 눈. 혜경 씨. 그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혜경이 그를 밀쳐내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철 씨 미안해요. 전 석준 씨를 사랑해요. 그때 혜경의 눈은 확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철이 무릎 꿇고 매달려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 석준 씨 아니면 안 돼요. 동철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돌아올 리가 없는데.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은의 이력서를 찬찬히 읽었어요. 생년월일 1999년 4월 12일. 최종학역 전문대 관광경영과. 경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 카페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26이면. 동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999년생. 그때 혜경 씨가 임신했던 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맞아. 시기가 맞아.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어제 면접 본 사람들 CCTV 영상 있지? 마지막 지원자 윤다은이라고. 그 영상 내 메일로 보내. 지금 바로요? 당장.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마우스를 두드렸습니다. 1분이 지나자 메일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면접실 복도. 다은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 카메라가 그녀의 옆모습을 잡았어요. 동철이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다은의 얼굴이 멈췄어요. 똑같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경 씨랑 똑같아. 눈매, 코, 입술 라인. 모두 혜경을 닮았어요. 아니, 젊은 시절 혜경 그 자체였습니다. 동철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혜경이 25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화면 옆에 갖다 댔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어요. 형님이 알면 안 돼. 절대 알면 안 돼. 부회장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책상 위에 3개 내려쳤어요. 비서실장 들어오라 그래. 인터폰으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비서실장이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예, 부회장님. 어제 면접 본 사람들, 특히 마지막에 들어온 그 여자. 동철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그 윤다은인가 하는 사람. 아, 예. 회장님이 꽤 관심을 보이시던. 관심? 동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관심을 보이셨지? 글쎄요, 그냥 질문을 몇 개 더 하셔서. 비서실장이 말을 흐렸어요. 사실 어제 면접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회장이 펜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하지만 부회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동철이 의자를 앞으로 당겼어요.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지원자 결격 사유 하나 만들어. 비서실장이 당황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예, 그게 무슨, 인성 검증이 미흡하다든지, 과거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든지. 동철의 손가락이 책상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정리해. 그건 기록상 문제가 없어서요. 오히려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탁! 펜이 책상에 또박또박 부딪혔어요.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 동철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문제가 되려면 누가 문제 삼아야 하는데 누가 삼겠어? 지원자 본인? 증거라도 있나? 그래도 비서실장. 동철이 이름을 부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회사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지금 누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의 턱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건 다 아는 사실이야. 괜히 이상한 정의감 발동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실장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 오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아. 문이 닫히자 동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안 돌아온다더니 세상 참 웃음이네. 서랍을 열자 오래전에 찢어진 비행기 티켓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행 편도 티켓 2장. 이름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윤이라는 철자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동철이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구겼어요. 그때 그냥 보내줬어야 했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형님이 알았으면 더 큰일 났어. 그 아래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혜경이 다은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아이의 나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혜경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석주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뒤였으니까. 동철의 손가락이 혜경의 얼굴을 따라갔어요. 혜경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돼. 형님한테 또 빼앗길 순 없어. 그는 사진을 뒤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지원자 윤다은, 과거 근무 태도 관련 부정적 평가 확인됨. 참고 개인적 사유로 채용 보류 권고.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그럴듯한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전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한 중도 퇴사, 근태 불량 기록 다수, 고객 응대 시 불친절 민원 접수,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겠지. 발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노크 없이 열렸어요. 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뭐 좀 이상한 일 시키셨습니까? 동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누군가한테 전화하시는 거 봤거든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정 기사가 한 걸음 더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이 동철의 노트북 화면을 훑쳤습니다. 동철이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인가? 회장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정 기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면접 본 아가씨랑 관련 있는 겁니까?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떻게 알고? 어제 회장님이 면접실에서 나오실 때 봤습니다. 얼굴이 보통 아니셨어요. 그 아가씨, 이름이 윤다은이던데. 혹시 회장님이 아시는 분입니까? 동철이 천천히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상관없어. 나가봐. 부회장님. 정 기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회장님 편입니다. 아시죠? 알아. 동철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가. 쓸데없는 참견 말고. 회장님한테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 기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아가씨가 누구죠? 나가라니까. 동철이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정 기사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다 아십니다. 언젠가는요. 문이 닫혔어요. 동철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다 안다고? 모르니까 문제지.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메일이 전송되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형님, 제발 그만두세요. 그의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이 여자애는 안 됩니다. 그 시각 회장실. 석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면접실에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윤혜경.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혜경이 웃고 있는 사진. 정말 닮았어. 너무 닮았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를 찾다가 멈췄습니다. 김재민 탐정사무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석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우연치곤 너무. 그때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면접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 빨리 보여줘.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석준이 재빨리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그런데 윤다은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다은. 어제 마지막에 면접 본 지원자 말이야. 왜 명단에 없지? 비서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그분은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탈락? 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회장님 쪽에서 보류 의견이 들어왔다고. 석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철이? 예. 인사팀에서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석준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인사팀장 불러. 그 시각 회사 1층 카페.
다은은 재면접 연락이 올까 싶어 대기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아메리카노에서 김이 살짝 올랐어요. 값싼 원두 냄새지만 그녀에겐 작은 사치였습니다. 전화 안 오네. 휴대폰 화면을 켜볼 때마다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어요. 면접 본 회사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23분. 보통 이틀 안에 연락 온다고 했는데 커피를 두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카페 입구 쪽에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 정 기사였어요. 그가 다은을 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어제 면접 봤던 그 친구 맞지? 아, 네. 기억하세요? 다은이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하고 말고. 우리 회장님이 정 기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나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 잘 없는데. 다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 봐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셔서. 글쎄. 기사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다음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요즘 누굴 찾고 계시긴 해.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 다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굴요? 피부치 같은 사람이지 뭐. 정 기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세히는 나도 몰라요. 회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어제 아가씨 보시고 나서 뭔가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표정이요. 20년 넘게 모셨는데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뭐랄까 유령 본 사람 같았달까. 다은이 컵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면접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연락이 안 와서. 그럴 리가. 정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관심 보이신 지원자가 떨어질 리 없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때 정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시네. 잠깐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2분쯤 지나 정 기사가 돌아왔어요. 아가씨,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왜요? 회장님이 아가씨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왜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회장님 목소리가 급해 보이셨어요. 다은이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면접 떨어진 사람을 왜? 일단 가보시죠. 나쁠 건 없잖아요. 위층 회장실. 석주는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떠 있었어요. 김재민 탐정사무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김재민 탐정사무소입니다. 윤석준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어요. 석준은 몇 년 전 한 번 이 탐정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횡령 의심 직원 조사였습니다. 급한 건이 하나 있는데 조용히 처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석준이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창밖으로 도심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윤다은이라는 사람입니다. 26살. 엄마는 윤혜경, 고인이고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재 사고 기록 있습니까? 석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있습니다. 20년 전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조사해 드릴까요? 석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 전부 다요. 화재 기록, 엄마 사망 기록,
그 이후 생활까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연 확인 가능한 방법도 알아봐 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DNA 검사 말씀이십니까? 네. 혹시 이분이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석준이 말을 끊었어요. 딸일 수도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석준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이거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우리 부회장한테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자 석준은 책상 위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꼬맹이가 웃고 있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접힌 채로요. 만약 내가 진짜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20년간 뭘 한 거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정 기사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다은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다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석준은 한참을 다은을 바라봤어요. 해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어린 다은이가. 앉으세요. 네. 다은이 소파에 앉았어요. 석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 기사가 물을 따라왔어요. 제가 밖에 있겠습니다. 아니, 같이 있어. 석준이 말했습니다. 정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섰어요. 어제 면접 어땠습니까?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서. 그게. 석준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철이 왜 그녀를 떨어뜨렸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 다은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석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네. 석준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요. 어제 말씀하신 엄마 윤혜경 씨 말인데요. 다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제가 그분을 알았을 수도 있어서요.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네. 20년도 더 전 일이지만 혹시 그때 어디 사셨는지. 관악구요. 봉천동. 석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천동. 맞았어요. 해경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제가 6살 때요. 그때 같이 계셨나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있었는데 저만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저를 먼저 꺼냈는데 엄마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석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계셨어요? 다은이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버렸다고요? 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요. 다른 여자 생겼대요. 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석준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추측일 뿐입니다.
이상하네요. 다은이 석준을 빤히 봤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으세요? 면접이랑 상관없잖아요. 그게 석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윤혜경 씨를 알았을 수도 있어서 다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아셨는데요?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석준이 서랍을 열었어요. 혜경 사진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리죠. 네. 다은이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석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은이 일어섰어요. 그럼 면접 결과는 언제쯤? 곧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은이 나가고 정 기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석준이 그를 돌아봤어요. 정 기사. 예, 회장님. 그 아이 몰래 따라가서 어디 사는지 확인 좀 해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철이가 왜 그 아이를 떨어뜨렸는지 알아봐. 은밀하게. 정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부회장님이 뭔가 아시는 겁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상해. 왜 하필 그 아이를? 석준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동철이한테 절대 들키지 마.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부회장실. 동철은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지원자 윤다은, 과거 근무 태도 관련 부정적 평가 확인됨. 참고 개인적 사유로 채용 보류 권고.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이 정도면 깔끔하겠지. 발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윤다은 씨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동철의 손이 멈췄어요. 뭐? 방금 정 기사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 동철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왜 자꾸? 그는 서랍을 열어 혜경 사진을 꺼냈어요. 혜경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못 봐줘요. 사진을 다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휙! 메일이 전송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 기사가 갈색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탐정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석준이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여기 놓고 가. 정 기사가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두툼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계시겠습니까? 그래. 문이 닫히자 석준은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 화재 사고 보고서 4본. 발생일 2004년 3월 17일. 장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피해자 윤혜경 당시 32세 마이너스 사망. 생존자 윤다은 당시 6세 마이너스 화상 2도, 우측 손목. 석준의 손가락이 우측 손목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다은이 무의식적으로 만지던 손목. 소매 밑으로 살짝 보였던 희미한 자국. 그때 그거였구나. 다음 장을 넘겼어요. 윤혜경 사망진단서. 사인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발견 장소 주택 2층 안방.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인은 아이를 먼저 구조 요청한 뒤 본인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소방대 진술에 따르면 아이를 창밖으로 내보낸 뒤 문이 무너져 고립된 것으로 보임. 석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혜경아, 그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은이를 먼저 구했구나.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장. 생존자 윤다은의 이후 기록. 마이너스 고아원 위탁 6개월. 마이너스 외할머니 양육권 이전. 마이너스 외할머니 사망 후 단독 세대 분리만 19세. 마이너스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다수의 단기 계약직 경력. 그 옆에 최근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박스를 나르는 다은의 모습. 작은 책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석준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6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탐정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는 본인의 모발 또는 타액 샘플이 필요합니다. 비교 샘플 의뢰인과 대조하면 혈연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기간은 약 5-7일 소요됩니다. 석준이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은이 회장실에 왔을 때 그녀가 앉았던 소파 쿠션에서 정 기사가 조심스럽게 채취한 머리카락 2가닥. 미안하다, 다은아. 그의 손이 봉지를 쥐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그날 오후 석준은 유전자 분석센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 기사가 백미러로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 석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알아야 해. 그래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였어요. 센터 접수처. 석준은 조용히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제 휴대폰으로만 연락 주세요. 석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회사도 누구한테도요. 직원이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회 회장님이십니까? 비밀로 부탁합니다. 석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같은 시각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다은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유전자분석센터 김민수 연구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DNA 검사를 의뢰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은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연구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이 계신가 봅니다. 네. 전화가 끊겼어요.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DNA 검사?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저녁. 석준의 집 서재. 석준은 오래된 유품 상자를 다시 뒤지고 있었어요. 손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작은 비닐봉투. 안에는 다은이 어렸을 때 쓰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머리핀, 고무줄, 그리고 이건 석준이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빠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빠는 언제 와요? 엄마가 바쁘다고 하는데 나는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랑 소풍 갔대요. 나는 엄마랑 갔어요.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보고 싶어요. 석준이 노트를 꼭 껴안았어요. 다은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노트 뒷장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가 안 온대요. 나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엄마가 다 버렸대요. 석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다 버렸다고? 그는 서랍을 뒤졌어요. 혜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혜경이는 사진을 버렸는데 난 여기 다 가지고 있네. 쓴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우릴 갈라놨을까? 누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님, 이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세요? 부회장 차동철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이 더 나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재빨리 노트를 상자에 넣었어요. 너 왜 들어와? 형님 불 켜져 있길래요.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동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힐끗 봤어요. 뭐 보고 계셨어요? 상관없어. 나가. 형님.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애 아직도 신경 쓰고 계세요? 석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윤다은이요. 며칠 전에 회장실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비서실에서 다 압니다. 동철이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형님, 그 여자애한테 왜 그러세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죠. 동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이 이상한 짓 하시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주가도 평판도. 이상한 짓? 석준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어요. 내가 뭘 이상하게 했는데? 그 여자애를 조사하셨잖아요. 석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 기사가 탐정사무소 간 거 다 압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석준의 반응을 보니 맞았습니다. 왜 조사하세요? 그 여자애가 뭔데요? 그건 내 일이야. 아니에요. 동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형님 일은 곧 회사 일입니다. 그 여자애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동철아. 석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 왜 그 애를 떨어뜨렸어? 뭐? 면접. 윤다은 씨를 왜 떨어뜨렸냐고.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자격이 안 돼서요. 거짓말하지 마. 석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가 점수 봤어. 충분히 합격권이었어. 근데 내가 보류 의견 넣었지?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회사를 위해? 석준이 비웃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동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뭘 숨기고 있지? 석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애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렇지? 몰라요. 거짓말.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얼굴 보면 알아. 뭔가 숨기고 있어. 동철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20년 전 일은 이미 끝났어요. 굳이 다시 들춰서 뭐합니까? 석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정말 알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철이 뒤돌아섰어요. 그냥 형님 건강 챙기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동철아. 석준이 소리쳤지만 동철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석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손이 떨렸어요. 다은이를 알고 있어. 복도를 걸어 나온 동철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경이 다은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형님이 알아버리면. 그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한 짓이 다 들통나.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그 여자의 윤다은. 감시 좀 붙여줘. 무슨 일 있어요? 형님이 조사하고 계셔. 혹시 모르니까 움직임 파악해도.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혜경 씨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3일 뒤, 다은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 진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부회장 차동철이었습니다. 윤다은 씨 맞습니까? 다은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박스를 놓쳤어요. 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 네 어떡해.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안에 점장이 보였어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 오래 안 걸립니다. 동철이 시계를 봤어요. 10분이면 돼요. 다은이 망설이다가 편의점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점장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빨리 와. 근처 조용한 카페. 동철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면접 결과는 들으셨습니까? 아직 연락이 없던데요. 다은이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불합격입니다.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동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회장님을 만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계시죠? 회장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셨던 거. 다은의 손가락이 컵을 움켜쥐었어요. 그건 제가 뭘 잘못 말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신 아빠 얘기요. 동철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윤혜경 씨 맞습니까? 다은의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회장님이 그분을 알았거든요. 아주 잘. 동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빠가 누군지도 아십니까? 다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석준 회장입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손에 든 컵이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살짝 넘쳐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당신 아빠는 우리 회장님이에요. 하지만 동철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록 사본. 석준과 혜경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쌍방합의 하 이혼. 양육권 포기 동의서 첨부. 당신 아빠는 엄마를 버렸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불륜 때문에 이혼하고 당신과 당신 엄마를 버렸죠. 화재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찾지 않았어요. 다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당신 엄마도 동의했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키우지 않는 걸로.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동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혜경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합의서였습니다. 당신 엄마는 돈을 받고 당신을 포기했어요. 회장님한테서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보세요. 여기 서명 있잖아요. 동철이 손가락으로 서명 부분을 짚었습니다. 윤혜경. 필체가 흔들려 있었지만 분명 엄마 글씨 같았어요. 지금 다시 찾는 건 죄책감 때문일 뿐이에요. 동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당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다시 찾으려는 건 그저 늙어서 외로워졌기 때문이죠. 당신한테 진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동철이 일어섰어요.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당신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연락하시면 거절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동철이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당신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회장님만 봤어요. 무슨, 됐습니다. 잊으세요. 동철이 나갔어요. 다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기록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그녀의 손이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펜던트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평생 아빠를 원망한 건 진짜였던 거야? 이틀 뒤 석준이 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은 씨한테 연락 좀 해봐. 한번 만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뒤 정 기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거절하셨습니다. 뭐? 석준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면접 불합격자일 뿐이라고.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정 기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혹시 부회장님이 뭔가 하셨을까요? 석준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철이가 며칠 전에 그 아가씨 근처에서 부회장님 차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확실해? 네. 편의점 앞이었다고 합니다. 석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 몸 상태가 괜찮아. 석준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그날 저녁 다은이 편의점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석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다은 씨. 다은이 멈춰 섰어요.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합격자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석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게 아니라, 알아요. 다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석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들었어요. 회장님이 제 엄마를 아셨다는 것도, 그리고 다은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아빠였다는 것도요. 다은아. 하지만 전 필요 없어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도 죄책감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아니야, 내가 오해 아니에요. 다은이 이혼 서류 사본을 가방에서 꺼내 석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쓰신 거 맞죠? 양육권 포기 동의서요. 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디서? 이제 와서 저 찾으시는 거 그냥 늙어서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진심이 아니라 천만에. 석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20년간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거짓말 마세요. 다은이 소리쳤어요. 편의점 앞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회장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우릴 버렸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었을 리 없어요. 다은아, 제발. 그때였어요.
석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회장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무릎이 꺾였어요.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다은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석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해 다은아. 그의 손이 다은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석준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다은의 비명이 밤거리에 퍼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요. 빨리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빨리요. 숨이 약해지고 있어요. 다은의 손이 석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버티세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다은은 구급차 안에서 석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석준이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이마를 부딪힌 탓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석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심장 박동 불규칙. 산소 포화도 85%.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다은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야.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그때 복도 끝에서 정기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은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화를 내서.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기사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님 심장이 원래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아가씨. 정기사가 다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아가씨한테 이상한 말 했습니까? 회장님이 아가씨를 버렸다는 둥, 그런 말이요.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회장님이죠? 정기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 했는지 다 말씀해 보세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동철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서류, 양육권 포기, 그리고 엄마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정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회장님은 아가씨를 버린 적이 없어요. 부회장님이 속인 겁니다. 30분 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정기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회장님 운전기사입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계속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잠시 뒤 다은도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석준이 베개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오거라. 석준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쓰러지셨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게 내 때문이 아니다. 석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랍 좀 열어봐. 다은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목걸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아버린 리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거 꺼내봐.
다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하트 모양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에게 건네줬던 거다. 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상자 속 목걸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 똑같은 각인. D, A, O, N. 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새겼다. 내가 태어나던 날. 석준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자 정 기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석준이 다은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 흉터 언제 생겼냐 했지? 어릴 때 불이 났었어요. 그래. 맞다. 석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내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있었지. 아빠 하면서.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난 그걸 믿어버렸지. 거짓말이에요. 다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회장님이 보여주신 서류에는 분명히 그 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어. 정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부회장님은 회장님을 속였어요. 20년간이나요. 왜요? 왜 그런 짓을? 그건 석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석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기사가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온 문자입니다. 석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봐. 정 기사가 화면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혈연 관계 일치율 99.99%.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다은이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DNA 검사다. 석준이 다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의뢰했어.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려고.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없이요? 미안하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어. 석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20년간 속았으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 정 기사가 휴대폰을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다은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체 어윤석준 부. 검체 비운 다은자. 생물학적 친자관계 일치율 99.99%.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다. 석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 기사가 부축했습니다. 다은아. 석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야. 과학이 증명했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어. 다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보여준 서류는 조작이야. 전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부회장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정 기사가 앞을 막아섰지만 동철은 억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회사도 위험하고. 내가 그날의 아이를 숨긴 거냐? 석준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전 부인이 먼저. 그만해. 석준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왜 숨겼지? 왜 내게 딸은 죽었다고 거짓말했나? 정 기사가 가방에서 갈색 수첩을 꺼내 석준에게 건넸습니다. 석준은 그걸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이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은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돌아가면 꼭 안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이걸. 석주는 침대 난간을 잡은 채 흔들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다. 다은아, 내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은이 수첩과 휴대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목걸이, 흉터, 수첩,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빠 딸이에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도, 이 목걸이도, 내 엄마의 마지막 말도 모두 증명하고 있어. 동철이 소리치듯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건 다 오해야. 그 여자애를 받아들이면. 부회장님, 정 기사가 테이블에 목걸이 2개를 나란히 올려놓으며 휴대폰을 동철에게 보였습니다. 더 말하시겠습니까? 같은 디자인, 같은 글씨체. 그리고 이 DNA 검사 결과. 이건 돌려막기가 안 됩니다. 다은은 목걸이를 양손에 쥐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99.99%.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준이 힘겹게 손을 뻗어 다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멀어지게 된 거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어. 미안하다, 다은아. 다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석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20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병실 공기가 펑하고 터진 듯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철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군. 며칠 뒤 경찰이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동철은 서류 조작, 화재 사고 은폐, 강제 출국 압박 등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회장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동철은 잠시 병실 앞을 돌아봤습니다. 문 너머 다은과 석준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형님, 내가 지키려 했던 건 회사였어. 그 여자를 들여오면. 석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넌 둘 다 망쳤다. 동철이 연행됐습니다. 몇 달 뒤 봄 기운이 흐르는 재단 출범식. 현수막에는 고 윤혜경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은이 연단 옆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름 이렇게 걸린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석준이 그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맞닿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는 순간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딸을 찾으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석준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윤다은 씨는요? 다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엄마도 아빠도 모두 저를 사랑했어요. 단지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헤어져 있었을 뿐이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사신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다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석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많이요. 다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있었고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석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석준의 집. 조용한 식탁에는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이 젓가락을 들며 쑥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제가 해봤어요. 솜씨는 별로지만. 석준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오래 눌러둔 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다. 거짓말 마세요. 좀 짜죠? 아니야. 석준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해. 내가 만든 거니까. 다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응? 살아줘서 고마워요. 석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도요. 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살아계셔줘서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식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조용히 국물이 끓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석준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래요? 응. 국 끓일 때 항상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 내가 짜게 먹는 걸 알고. 다은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입맛이 까다롭다고.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 엄마 음식이 맛있었던 거지. 석준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엄마 닮았어. 손맛이? 정말요? 그럼. 똑같아.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가끔 울렸습니다. 한참 뒤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석준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처음 만났을 때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석준이 멀리 보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였어. 비 오는 날이었지. 비? 응. 내 엄마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산을 씌워줬어. 다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거절하더라. 괜찮다고. 근데 내가 계속 따라가면서 우산을 받으라고 했지. 석준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 그러다 어느 날 내 엄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 뭐라고요? 매일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어. 그래서 난 당신 기다리는 거요라고 했지. 다은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완전 오글거리는데요? 그때는 진심이었어. 석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 엄마가 웃더라. 그 웃음에 반했어.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거. 저랑 똑같네요. 응. 너도 엄마 웃음 닮았어. 두 사람이 다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이 반찬을 집어 아빠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것도 드세요. 고마워. 석준이 반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다은아, 너는 나한테 화 안 나? 네. 20년 동안 못 찾은 거, 엄마가 혼자 키운 거. 다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은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속은 거잖아요. 아빠도 피해자예요. 석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전 그냥 이제라도 만난 게 다행이에요. 다은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빠 만나서 행복했을 거라고. 석준이 다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 네, 아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거창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와 딸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오랜 인생 끝에 다시 찾은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식탁 위의 평온함이었으니까요. 석준이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아, 네, 내일부터 회사 나올래? 비서로. 다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래. 원래 합격이었던 거잖아. 동철이가 막은 것뿐이고. 하지만 제가 아빠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상관없어. 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인 게 자랑스러운데 뭐가 문제야?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니요.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래요. 아빠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석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다은이 그릇을 닦고 석준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들이 오랜 인생 끝에 다시 찾은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의 평온함, 함께 나눈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 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